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LNF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NF나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K 배터리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쏠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LNF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지켜볼 만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서부터 사실 이 모건 스탠리는 LNF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실제로 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이 타겟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적합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수량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만 주가 깨졌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청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매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 내용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LNF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건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LNF에 대해서 뭐 희망 고문이라던가 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입니다. 현재 실적. 실적이 개선이 돼야지 이 주가 자체도 올바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뭐라 그랬나요? 이 부분 25년도에는 개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냐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유입이 되는 수급들을 좀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매도 수량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K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이 리포트를 작성한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EU죠.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이 CO2에 대한 이 배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도에는 최대 4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 전기차 BEV의 이 판매량이 160만 대에서 25년도에는 2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유럽연합의 전기차 침투율이 24년도 15%에서 25년도에는 20%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전기차, 이 K 전기차, K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모건 스탠리 쪽에다 연락을 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받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본사나 이런데 지사나 전화를 알려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냥 공개된 내용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어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건 스탠리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기업별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지, 다른 기업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해당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내용 체크하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실질적으로 매수한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바로 이 LNF 내용을 봐야겠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LNF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업사이드를 41%,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함께 가장 높은 업사이드를 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모건 스탠리가 사실 과거에서부터 이 LNF에 대한 이 매수세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보면은 지금 120일 기준으로 제가 좀 체크를 해놨죠.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모건 스탠리가 33만 1000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자체를 좀 늘려보면은, 자, 1년치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66만 주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러니까 120일 기준으로는 30만 주가 이제 유입이 됐으니까 이 이전에 그 120일 이전에 30만 주가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죠. 그러면은 기간을 23년도 9월부터로 제가 측정을 해놨으니까 23년도 9월이면은 여러분들 한창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이렇게죠. 네. 이 구간에서만 모건 스탠리가 얼마를 매수를 했다? 66만 주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모건 스탠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제가 과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지금 수급에 좀 가려져 있었는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66만 주를 매수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였죠?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었죠. 여러분들 이 구간들에서 계속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 과연 공매도 물량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미리 살펴본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LNF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은 공매도 물량이 100만 주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량이 거의 140만 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00만 주 아래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량 보유자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량 보유자의 한 4개 이 증권사가 이름을 올렸었죠. 근데 현재 보면은 JP 모건가 그리고 골드만삭스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렇게 세 개의 증권사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대량 보유 그 명단에서 이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까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부분이 공매도 상한 물량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의 이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96만 주까지 공매도 물량이 축소가 됐어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23년도 9월달, 즉 모건 스탠리가 이제 총 66만 주를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구간에서의 이 공매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23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250만 주 정도 이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현 시점 보면은 대부분 물량이 상환이 되면서 현재 96만 주의 물량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 이런 시점을 보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매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외국계 증권사 물량을 우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수급적인 측면 보면은 120일 기준으로 만약에 봤을 때 모건 스탠리랑 메릴 린치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잖아요. 뭐 다이와 그리고 뭐 UBS 증권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매도 누적 순 매도 물량을 보면은 뭐 HSBC 그리고 JP 모건 서울, JP 모건 쟤네는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티그룹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죠. 이렇게 세 개의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가 있는데 누적 순 매도 물량이 압도적으로 적죠. 이 누적 순 매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도 이 좌측 하단 보시면은
외국계 증권사 쪽 이 외국인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공매도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LNF의 고질적인 문제점, 실적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 LNF가 잃어버린 신뢰, 그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25년도에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시장에서 과연 이 LNF가 풀어야 될 숙제, 가장 큰 숙제, 이 신뢰에 대한 부분을 과연 LNF 측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의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구성을 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신용 물량이 이 주가가 조정이 됐을 때 같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신용 물량이 많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좀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후에 이제 뭐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신용 물량도 함께 이제 증가하면서 붙어준다고 한다면은 이 회복세에 대한 추진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과거에 이제 단기적인 이 과매도 구간을 좀 벗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갈 길이 사실 멀죠. 네, 추세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갈 길이 먼 LNF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하반기에 과연 수주가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3, 4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NF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